안녕하세요, 이슈 리뷰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 우수사원으로 선발돼서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가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워낙 급속도로 발전된 모습을 봐서 그런지 예전에 선진국이었다고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과는 지금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그들은 정체되어 있는, 한국은 열정의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약간 회색 빛깔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좀 대체적으로 침울해 보였지만 관광 대국의 면모는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새삼 일본의 달라진 성문화의 변화라고 할까요?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했지만 지금은 180도로 달라진 모습이 처음 일본을 갔을 때 그땐 공중전화 부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랬겠죠? 모든 공중전화 부스엔 명함 사이즈의 헐벗은 어린 여성들의 사진이 온통 도배되어 있는 모습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게 유흥가의 뒷골목 같은 찜찜함에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놀라움은 세 발에 피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일본은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나도 따라갈 수 없는 성문화의 끝판왕인 나라라는 인상을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을 파는 것이 주로 여성이었다면 지금은 젊은 남성들이 성상품의 진열대에 당당히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상당한 직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활약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도심 빌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전광판엔 잘 손질된 남성들이 한국의 아이돌처럼 예쁘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자기 P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매춘이 합법화인 탓에 현재까지 자신의 매출을 랭킹 순위로 전광판에 올려놨더군요. 한국의 전광판엔 삼성이, 일본의 전광판엔 인주 인형 같은 젊은 호스트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위인 호스트가 현재까지 1억 8,800만 엔이라는 카운트가 되어 있었고 한국 돈으로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매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 본다면 약 12억에서 15억 정도는 달성되겠죠?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분위기가 매출을 더 끌어올릴 테니 대략 1년에 13억 정도로만 잡아도 1억 2천 정도의 매출이고 월 3천에서 5천 정도를 쓰는 여성 고객 VVIP를 포함 수백만 원 정도의 여성들까지 모두 합쳐서 물리적으로 접대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일본 여성들이 그들에게 빠져 세월과 시간과 돈을 목마른 애정을 사는데 투자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한국의 윤사마 배용준 씨 덕분에 일본 여성의 이상형이 한국 남성이 된 것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남성은 일본 남성들에 비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친절하고 터프한 면과 부드럽고 좋은 매너에다 대부분의 고학력자의 준수한 외모가 그녀들에겐 한국 남성들이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한국 남성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와서 더욱 남성적이고 요즘 신세대들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유행처럼 번진 탄탄한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피지컬과 지적 수준은 일본 남성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남자다운 면모와 자상한 매너가 적절히 잘 믹싱된 한국 남성에게 열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본 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혼내 즉 본심을 중요시하고 일본은 본심은 어찌되었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로서 비록 돈을 목적으로 철저히 가공된 웃음과 친절한 애정 표현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호스들의 매출을 보면 그 정도의 사랑도 받아보질 못하는 듯한 일본 여성들의 현실이 가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웬만한 훌륭한 직장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본의 호스들에게 올인하는 여성들과 연애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도 우회적으로 들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갖춘 위에 열거한 매력은 기본으로 하고 그저 곁에서 이야기만 잘 들어주고 자상함만으로도 평타는 칠 것 같고 거기다 친절한 매너와 여친에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달달한 애정 표현을 조금만 더해줘도 겉모습을 중시하는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수능의 7등급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30년 전 20대 때 처음 일본을 갔을 때의 충격적인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선 제일 빠른 게 TV와 잡지책이라 해서
1년 단위로 하우스에 렌트 계약을 한 후 우린 바로 길거리로 나가 버려진 잡지책 꾸러미를 가지고 들어와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에서부터 기겁을 하고 덮어버린 후 서로의 눈치를 살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맥심과 같은 정도의 잡지책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노끈으로 잘 묶어서 버린 그저 평범해 보였던 잡지책엔 자신의 딸을 애인과 공유하며 엄마와 딸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컷 사진을 시작으로 그룹 섹스도 전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거의 전 페이지를 도배하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심야 시간, 그러니까 약 11시경이 지나면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성인 오락 프로그램이 대놓고 밤새도록 방영이 되었는데 아마 정규 방송이었을 거로 기억합니다. 따로 채널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보던 채널이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일제히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가슴을 다 드러낸 채 방청객을 가득 채운 채로 출연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게임을 하였는데 여러 외설스러운 게임도 많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남성의 성기 모양을 얼음으로 만들어서 빨리 녹이는 팀이 이기는 플레이였는데 얼음이라 입이 시려워서 웬만해서는 한 사람이 완수하기 어려운 게임이라 여러 명이 합심해서 얼음을 녹이는 지금의 코로나 시대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무튼 방청객은 물론이고 출연진들 모두 떼굴떼굴 구르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방청객 앞에서 포르노 배우 출신의 여성 배우가 자신의 성기에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방영하면서 가장 많이 박수를 받은 여성에게 자신의 비디오 작품을 홍보할 기회를 주는 그런 엽기적인 게임도 있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TV 화면엔 일부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방청객들은 모두 리얼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해괴한 퍼포먼스를 정규 TV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학생들은 처음엔 모두 기겁을 하고 민망해서 TV를 꺼버렸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을에 그러려니 할 만큼 무뎌져 갔고 나중엔 친구들과 야식을 먹으면서 서로 함께 낄낄대고 때론 야유도 퍼부어 가면서 그들처럼 자연스럽게 시청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애들의 헐벗은 명암으로 도배된 공중전화 부스의 모습을 보고 일본인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자신의 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녀들은 모두 진짜 콜걸들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녀들의 사생활인데 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성기를 열쇠고리로 만드는 건 애교였고요. 길거리의 자판기엔 음료 캔 대신 남녀 성기 모양으로 대체되어 있어서 외관상으로 매우 혐오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옛날엔 우리나라도 스포츠 신문이 있었는데 이걸 기억하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거죠? 스포츠 신문 광고면에는 남성 성기 모형의 성인 도구가 사이즈별로 게재되어 오늘의 신상이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데 젊은 여성 3명이 서로 자신의 취향을 말하며 수다를 떨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묵묵히 있더군요. 매우 이례적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다 모두 30년 전에 일본의 성문화 현실이었습니다. 1919년 10월 23일부터 1919년 12월 16일까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성관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은 16.1%, 여성은 11.4%로 월 평균 남성 1.4회, 여성은 0.9회의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부부 상호 친밀도와 행복 조건 등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0% 이상이나 성 만족도는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고 배우자 이외의 섹스 파트너와 월 평균 횟수는 남녀 평균으로 보면 1.4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의 16%, 여성의 11% 정도는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 파트너가 있다는 뜻인데 저는 이 수치보다 더 높을 확률로 배우자 및 연인들이 또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배우자와는 성관계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고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솔직하고 과감한 자기 표현이 자칫 중요한 다른 것에 영향이 미칠까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섹스를 목적으로 만나는 파트너에게선 자신의 솔직한 성 정체성을 드러내도 별로 이룰 게 없다는 심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혼율이 너무 높아진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렇게 배우자에게 쏟아야 할 열정을 다른 곳으로 발산시키는 원인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커플들이 외도를 하고 있고, 이는 잠재적 이혼 커플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더군요. 이제는 자신의 성적 취향과 만족, 불만족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그것이 불경스럽거나 외설적인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해서 대화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렵다면 한 가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게 싫어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게 좋아, 이럴 때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감대를 충분히 알려주고 좋은 느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준다면 상대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매우 유리한 거죠. 혹시 관계가 틀어져 화가 났을 때도 상대를 가장 빨리 풀어줄 수 있는 치트키는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가장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스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혹시 사람들이 또는 사회가 불친절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자신의 외모를 가꾸면 가꿀수록 사회는 더 친절하게 대해줄 겁니다. 또한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훌륭한 대화 기법도 자기 개발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엽기적인 성문화 2탄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